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의학의 가장 놀라운 수술 중 하나, 바로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외과 의사의 시선으로 이 정교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 뭐죠? 바로 심장이잖아요. 이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려면 뭐랄까, 전용 연료 공급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연료 공급선이 바로 심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이라는 겁니다. 산소가 가득한 혈액을 심장 근육에 직접 전달해 주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심장의 생명줄인 셈이죠. 주로 세 개의 주요 동맥이 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좌전방 하행동맥, 좌외선동맥, 그리고 우측 관상동맥.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하나가, 이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바로 이 좌전방 하행동맥, LAD의 중요성인데요. 아니, 이 혈관 하나가 심장의 메인 펌프인 좌심실로 가는 혈액의 무려 40% 이상을 공급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부제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한 별명이 붙었을 정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연료 공급 라인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외과 의사들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심장순환계에 생긴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외과 의사들은 대체 어떻게 이 막힌 길을 돌아가는 똑똑한 우회로, 그러니까 바이패스를 설계하는 걸까요? 의사들이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처에 있는 동맥의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경로를 바꿔주는 재위치 이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다리나 팔 같은 다른 부위에서 혈관을 통째로 가져와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유리 이식입니다. 이식편으로 쓸 수 있는 혈관은 여러 곳에 있어요. 팔에 있는 요골동맥,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꼽히는 건 바로 가슴 안쪽에 있는 내흉동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현대 기술의 정교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외과 의사들은 동맥혈관만 가지고 Y자 모양 이식편처럼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이 수술에서 가장 섬세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 만든 우회로를 기존 혈관에 직접 연결하는 과정, 이걸 문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합 과정은 정말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막힌 곳 너머에 관상동맥에 아주 작고 정확하게 절개를 합니다. 둘째, 탐침을 부드럽게 넣어서 혈관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대단한데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실을 사용해서 새 이식편을 한 땀 한 땀 꼼꼼하게 꿰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연결 부위의 최종 모양인데요. 이게 장기적인 수술 성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는 혈액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넓고 부드러운 이른바 코브라 머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혈류가 맴도는 와류 현상도 막고 나중에 또 막히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재수술이라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왜 두 번째 수술까지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그 주된 이유는요, 놀랍게도 첫 번째 수술에서 어떤 종류의 이식편을 썼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정맥 이식편, 그러니까 다리 정맥 같은 걸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경우에요, 무려 25%, 4명 중 1명이 20년 안에 재수술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맥 이식편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동맥 이식편만큼 튼튼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에 동맥경화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수술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첫 수술 때문에 생긴 내부의 흉터 조직, 이걸 유착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착을 헤쳐나가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심정이나 아직 잘 기능하고 있는 원래 이식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흉터 조직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 떼어내야 하니까요.
자, 마지막 한 땀까지 다 꿰맸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외과 의사는 새로 만든 이 우회로가 정말 제 기능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초음파 혈류계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혈관에 피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술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성적표를 받아보는 셈이죠. 그리고 의사들이 확인하려는 목표 수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LAD나 우측 관상동맥처럼 중요한 혈관은 분당 30ml 이상, 그 외 다른 가지들은 분당 20ml 이상은 나와줘야 해요. 이 숫자들이야말로 그동안 피가 부족해서 굶주렸던 심장 근육에 다시 생명의 피가 돌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인간의 기술과 정교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과연 심장 수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언젠가는 로봇과 인공혈관이 외과 의사의 정교한 손을 완전히 대체하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